WBC 이제는 이겨야 한다, 대만전에서 고전을 한다 했을 때 일정 핑계를 저는 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대표팀 이제는 토너먼트를 올라가야 된다, 더 이상의 핑계가 없죠. 한국 대표팀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2006년 WBC를 시작을 해서 길게 뽑으면은 아마 프리미어십이죠. 2015년 프리미어십까지를 우리나라 한국 야구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시아 야구가 스몰볼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정치 감독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몰볼이었지만 나름의 빅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승엽 선수가 있고, 김태균, 이범호, 최희석, 박진만 선수라든지 박기혁, 고영민, 김민재, 탄탄한 내야 수비진 정근우 선수도 있고요. 선발 투수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류현진, 박찬호, 윤성민, 국내파 중에서도 손민환이라든지 배영수라든지 봉중근이라든지, 봉중근은 해외파였구나. 아무튼 선발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사실 투수진은 갈 길이 먼 건 사실이에요. 해외리그 진출일도 그렇고 네임밸류도 그렇고. 하지만 전 타선 하나만큼은, 타선만 놓고 보면 충분히 8강에 들만하다. 우리나라가 약간 거포가 조금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현민 선수와 김도영 선수가 등장을 했죠. NC 다이노스의 김주원 선수가 부쩍 성장을 해주면서 파워가 한층 더해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해 일본과 있었던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강속구에 상당히 대응을 잘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카하시 히로토 선수라든지, 요미우리의 마무리이자 일본 대표팀에서도 아마 마무리를 맡게 될 타이세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상대로 곧잘 홈런을 쳐주면서 강속구 대응을 잘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대신 이제 김혜성 선수, 이정우 선수, 기존의 해외파와 더불어서 저마이 존스와 셰이 위트컴 선수, 과장을 조금 보태서 타선으로만 따졌을 때 일본과도 정면 승부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항상 투수진이었죠. 일본은 이제 구속혁명이 끝났고 그 차이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슬슬 구속혁명 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시즌 정말 좋았던 정우주 선수가 있고, 예전부터 꾸준히 잘해준 박영현 선수, 두산의 곽빈 선수, 강속구를 무기로 한 투수진들이 굉장히 좋았다. 지금 국대에 뽑히진 않았지만 문동주, 김태견, 김서현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다만 선발진, 제2선발진 모두 미지수입니다. 이제 한국계 선수로 더닝 선수가 왔습니다만 최근에 구속이 하락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투구 밸런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는 남아있다. 그래서 곽빈 선수를 제외하고 투수진으로만 보면은 류현진, 원태인, 고영표, 송승기 등 스토프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제구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각자의 장점을 가진 선발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과연 세계 무대에서 통할지 이번에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오브라이언 선수인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불펜으로 뛰었죠. 아마 마무리를 맡게 될 거고, 마무리감으로만 치면은 오브라이언 선수가 제일 좋은 핏은 맞아요. 커리어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마무리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WBC 승부를 봤을 때 마무리는 9회에 정해져서 나오는 그것보다는 위기 상황에 7회나 8회나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리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상황이든 등판을 할 수 있는 룰로 유동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단은 싫어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대만전이라든지, 혹시나 우리가 일본전에서 이기고 있다 하면은 9회보다 조금 앞서서 7회 정도의 오브라이언 선수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조병현 선수도 있고 박영현 선수도 있고 굉장히 믿음직한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진에 대한 운용 과제가 있죠. 이번 WBC에서 선발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일정을 보면은 먼저 체코전을 시작을 하고요. 금요일에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전, 대만전, 호주전 3연전이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주말에 일본전과 대만전이 되겠죠. 가장 빡센 두 경기가 이제 일본전은 저녁인데 대만전이 12시에 시작을 해요. 이 점에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대만 일정이 휴식일 없이 이제 4연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첫 경기가 이제 호주전, 호주, 일본, 체코, 한국전이죠. 한국전을 대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국전이 제일 나중이라는 거.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제대회 성적이 특히 WBC에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게 이제 2013년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전뿐만이 아니라 호주전, 체코전, 일본전에서도 전력을 다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전에서 고전을 한다 했을 때 일정 핑계를 저는 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13년부터 WBC에 사실 떨어졌는데 더 이상의 핑계가 없죠. 저는 일본전과 대만전의 투수 운용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만전 투수는 대만전에 기용을 해야 되고, 일본전의 투수는 일본전에 컨디션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야수까지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고민 중이긴 한데, 야수까지는 크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포수 정도는 할만하다. 그래서 일본전과 대만전의 투수 운영을 완전히 분리를 하고, 대만전에 나갈 투수는 대만전의 컨디션을 맞추고, 일본전 투수는
일본전에 최대한 컨디션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일 목요일 저녁 체코전이 첫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잡아야 할 그런 경기가 되겠고, 저는 첫 번째 투수로 만약에 제가 류지현 감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체코전을 류현진 선수로 택하겠습니다. 좋았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여러분께서 이 선수에 대해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체코전이 가장 쉬운 경기라고도 하지만 아무래도 국제대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을 쓰는 게 맞다고 봤고요. 또 류현진 선수가 예년만큼의 9위는 사실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4경기보다 체코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류현진 선수를 불펜으로 기용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베테랑의 관록으로 체코 상대로 충분히 로케이션 승부, 제구 승부로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선발 자리에서 가장 부담 없는 체코전으로 류현진 선수를 기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형준 선수, 국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이제 2명이 되겠는데 구속이 엄청 빠르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KBO 리그에서는 가을 야구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소형준 선수가 한번 불펜으로 돌아가서 뛴 적이 있었거든요. 후반에 그때 불펜으로 뛰었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달리 국대에서도 불펜으로 뛰었던 경험이 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성적이 좋았습니다. 류현진을 이을 두 번째 선발 투수로서 소형준을 체코전에 같이 기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좌투 뒤에 우투 붙이는 것도 조금 고려를 했고, 약간 처음에 베테랑이 나오고 조금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연건을 내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류현진 선수가 4이닝 5이닝을 온전히 먹어주고 65구 동안, 그 다음에 소영준 선수가 2이닝 3이닝 정도 먹어주는, 다음날에 휴식일이 껴 있어가지고 체코전에서 이제 뭐 투수 운용을 줄이고 이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타선이 터져줘가지고 점수를 열심히 뽑아주면 좋겠죠? 일본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다음날 점심에 열리게 된 대만전을 무조건 고려를 해야 한다. 곽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8까지 나오는 확실한 직구가 있고, 곽빈 선수가 고점이 정말 높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시즌 중에 사실 기복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그랬고, 일본전에 원태인을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곽빈 선수가 고점이 높으니까는 대만전을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대만전에 곽빈을 내자. 우리나라 현재 국가대표팀 투수 중에 가장 에이스가 곽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니까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에 곽빈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 상대로 풀로 던지면은 아마 3이닝에서 4이닝 정도? 3이닝 동안 무실점이면 정말 좋겠죠? 9위에 점을 뒀습니다. 곽빈 선수 다음에 붙일 선수는 손주영 선수. 일본의 구속혁명이다 하지만은 150km 넘게 던지는 자완이 일본에 막 엄청 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손주영 선수가 일단 150을 던질 수 있고 자완일 뿐더러 선발 투수고 공을 뿌리는 타점이 꽤 높아요. 오버핸드 수준이기 때문에 의외로 일본 타자들한테 잘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일본 상대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발 내지 불펜 카드는 정우주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전 대만전이 연전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모든 전력과 100%를 대만전에 쏟았으면 좋겠어요. 대만을 좀 고평가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영현, 오브라이언 불펜 에이스들은 되도록이면 일본전에서 아꼈으면 좋겠다. 물론 일본전을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기용을 해야겠죠. 좌완인데 포크볼 던지는 것도 꽤나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문제의 대만전 원태인입니다. 원래는 문동주 선수의 자리였지만은 부상 이슈로 대표팀에 불참을 하게 됐고, 원태인 선수는 한국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못한 곳이 없는 육각형 투수고요. 150km 넘게 최고 한 152, 153까지 나올 수 있는. 대만전 곽빈을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일단 대만전을 무조건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원태인 선수가 은근 국가대표에서 안 좋았습니다. 물론 23년 W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가도 있었습니다만 국가대표 경험이 상당히 많은 투수인데 비해서 대만전은 처음입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는 아시안게임에서 맞붙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만전은 처음이에요. 대만을 상대로는 파워가 있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빈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원태인 선수 뭐 슬라이더도 체인지업도 좋고 딱히 못한 데가 없잖아요. 4이닝에서 5이닝 던져주면 정말 베스트고요. 아마 4이닝 정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원태인 다음엔 아마 정우주 선수를 붙여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직구를 던지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불펜 에이스기도 하고,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잖아요. 하나 이글스랑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는데 문동주 정우주 선수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정우주 선수도 이제 158km까지 던질 수 있고 그 정도의 직구 저는 충분히 국제 대회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태인이 이제 3, 4이닝 먹어주고 정우주 선수가 한 2이닝 내지 3이닝 정도 먹어줄 수 있으면은 정우주 선수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도 굉장히 잘 던졌었죠. 류지훈 감독의 선호에 따라 대만전에 정우주 선수가 오히려 선발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정우주 선수가 나온 뒤에는 우리나라의 불펜 에이스들이 다 나와야죠. 대표적으로 조병현 선수가 있고 오브라이언 선수가 있고 박용현 선수가 있죠. 대만전이 끝나고 다음날 저녁에는 호주전이 있습니다. 고영표 선수 변하고 특히 체인지업이 주목인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국가대표 활약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저번 프리미어 12에서의 그 대만전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대회에서 호주전은 정말 잘 던졌거든요. 3.2이닝 1피안타 2탈삼진을 기록을 했고요. 2023년 WBC에서는 호주를 상대로 4.1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주가 한 급 정도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호주 타선이 상당히 파워에 강점이 있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기교파로 땅볼을 유도하는 이번 WBC 마지막 경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전 결과에 따라 8강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호주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담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던지게 하자는 차원에서 고영표 선수를 생각했어요. 다만 이제 고영표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항상 보이는 패턴이었는데 타순이 한 바퀴 돌면은 좀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영표 선수는 맥스 3이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붙일 선발 투수로는 저는 송승기 선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송승기 선수가 신인급 선수고 불펜 경험이 다양한 선수죠. 그리고 제구도 굉장히 좋고 150km를 던질 수 있는 차원. 손주영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기교파 우완 언더핸드에서 150km를 던질 수 있는 자완 투수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간, 그래서 호주 타선의 적응에 조금 혼란을 주는 그런 전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숙 선수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고우숙 선수도 사실 국가대표에 어느 정도 아픔이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인데 이번 WBC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경은 선수는 접전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가 벌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체코전이나 호주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닝 선수인데 오브라이언 선수와 함께 한국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미국 리그에서 오랫동안 선발 투수로 또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았어요. 구속도 좀 떨어졌고 투구 밸런스도 좋지가 않았고, 이 선수도 체코전이나 호주전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리그 경험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만 선수들 중에 이제 싱글 A, 더블 A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또 내면은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전에 원테인을 내고 뒤에 더닝을 붙이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곽빈 더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 선발 운용이 크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확정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대만전에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나올 거고, 한국전에 키쿠치 이우세이, 호주전에 스가노 도모유키, 체코전에 이토 히로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선발이 없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타 국가의 전력 분석팀에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규 선수 제 2선발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계투수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선수죠. 무난하게 잘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오브라이언 선수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보다는 좀 더 유동적으로 위기 상황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현역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박영현 선수입니다. 오브라이언 대신 박영현을 마무리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익숙한 위치에서. 왜냐면 오브라이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마무리로 고정이라기보다는 불펜 마무리를 조금 번갈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브라이언, 셋업맨, 박영현 마무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수 역대 대표팀 중에서 가장 수비가 안 좋은 라인업입니다. 이거 제 채널 이름이 왜 볼란사인지 아십니까?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볼란사예요. 제가 올드스쿨입니다.